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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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침부터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설명회를 맡은 이세호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제가 그 한 50분 정도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논술은 한 10년 넘게 가르쳤고, 그다음에 이투스 계열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대치 쪽에서도 단과를 하다가 올해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생들은 지금까지 한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긴 한데 제가 첫 번째 그래도 한번 읽어보라고 왜 수리논술을 하는 게 괜찮은지를 제가 받은 두 개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아마 부모님들 마음하고도 좀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얘가 작년에 가르치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저랑 연이 돼서 만난 건 윈터 때였어요. 고3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여기 써놨는데 미적분이 노배였었습니다. 공부한 적도 없었는데 수업을 잘못 들어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정신교육을 막 시키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대부분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얘만 개념서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3이 미적도 노배인 친구가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이런 시립대를 분다 생각하진 않는데요. 얘가 그냥 성실함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시립대를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맨 마지막 해놓은 게 제가 애들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논술 전형을 왜 준비를 하냐 하면 마지막이 P포인트예요. 사실 수능도 잘 나오고 내신 좋은 친구들은 논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혹시 내신대가 1점대이신 분들은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이 논술은 사실 패자부활전 성격이 되게 커요.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논술하는 이유가 애들 인생 바뀌어서 그렇다 했는데 얘는 고1 때까지는 대학을 안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저한테 진짜 비싼 술 하나 사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선도 아 그래 이게 참 저도 사실 사교육을 하지만 이게 요즘에 회의감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 보면 그래 이것도 참 가치가 나름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작년 중에 제일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고요. 그 나중에 이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수리논술 설명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가 10년 전이었었는데요. 얘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애가 아니고 운동선수였었어요. 근데 다쳐가지고 공부를 처음 시작했대요. 근데 되겠습니까? 한 번도 공부하던 애가 왔는데. 근데 얘가 제가 엄청 갈궜대요. 전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열받네란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꾸준히 올라서 동국대라는 학교를 논술로 갔는데 인생 대박인 게요. 얘가 밑에 써 있어요. 어느새 성적은 올라 반에서 장학금도 받고 동국대를 논술로 갔는데 제가 붙는 날 그랬대요. 제가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안아줬대요. 넌 될 줄 알았다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저 기절한 줄 알았던 건 얘가 연대를 석사로 갔대요. 그리고 지금 박사를 서울대에서 하고 있대요. 박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선 와 진짜 애들의 인생은 어머니 애들 역시 애들이 19살이잖아요. 걔들 인생이 10년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논술이 그런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진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고 마치 뭐 로또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마지막 기회를 줘서 사실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마지막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얘가 연락하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실망할까 봐도 있고요. 얘가 제가 엄청 갈궜대요 옛날에 막뭐 그따위로 살 거냐 이랬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만나는 게 사실이 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논술이 왜 준비하냐. 어머니들 사실 애들 이렇게 성적 지금보다 다르게 보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진짜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안 올려놨는데요. 제가 처음 논술 가르친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지금 교수님 됐어요. 20대 마지막 후반인데 진짜 AI 쪽으로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수님 돼가지고
결혼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연락 딱 와가지고 너 돈은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 애들도 있는데 진짜 애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예, 그거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 6평 보고 어머니 여기 오신 거는 사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정신은 힘들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 거짓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입 바른 말 잘 못하고 하는데 수리 논술도 사람마다 다른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유가 논술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모든 점수가 갖춰진 상태에서 의치한 약수를 노린 친구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머니 알겠지만 의치한 약수 가려면 수능 점수 되게 잘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되게 신기하게 돼요. 항상 몇 개 뒤로 빠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개만 더 맞으면 붙는 데인데 그 2개가 꼭 빠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형태의 논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애들의 인생이 제일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연고, 서성한, 중, 경, 동건, 홍, 이. 12개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연고, 서성한, 중경, 시. 네, 시가 빠졌네요. 동건, 홍, 이 12개 대학인데 외는 아닙니다. 외는 이과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2개 대학인데 이 12개 대학을 가면 애들의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12개 대학을 지금 성적대에 무관하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가라고 많이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갈구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여기 여기 난이도가 수능하고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리고 어머니들 이제 대부분 이과시고 미적 컨택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적 애들이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혹시 28, 30번 문제 이야기해요. 그 시험 문제보다 요즘 논술 미적이 쉬워요.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반면에 여기 의치한 약수 논술의 몇 개 대학은요. 이 수능 난이도랑은 좀 많이 다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논술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일반 학생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반면에 요즘 나온 이 12개 대학은 괜찮아요. 그리고 다만 저는 되게 솔직하게 여기 쭉 학교를 나열했잖아요. 저기 동대를 잘라가지고요. 시 앞쪽으로는 재능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능 이라기보단 지금 갖춘 성적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저기 시를 잘라서 앞쪽에 아이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한 6, 70점대야. 그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반면에 여기 실 뒤에 있죠. 동건, 홍이는 여기는 돼요. 여기는 성실함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 이렇게 성실하진 않죠. 되게 많이 되게 신기해요. 이걸 해와라 해도 걔가 생각하는 해온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또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같겠지만 많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학에 많이 주목해서 어머니도 관심 가지시고 애들도 많이 독려하세요. 아까 걔네 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 둘은 성실함의 기준이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만약에 요만큼 아프면 많이 그래요. 요즘에 요만큼 아프면 막 징징징징징징 거리거든요. 제가 신기한 건요. 여기 교무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하루에 담임쌤하고 한 번씩 찾아서 맨날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주예요. 공부는 하지 않아요. 맨날 상담하고 맨날 울어요. 그런 친구들하고는 참 논술도 잘 안 맞아요. 반면에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삼킨다, 썩 일업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아까 그렇게 바닥인 친구들 중에서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성능품인 아이들은 여기를 준비시키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바라는 논술이 여기인데 수능보다 쉬워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과기대 있죠. 여기 과기대, 광운대 이런데 이 근방 학교들 이런 데는 수능보다 쉬워요. 다만 단점이 있어요. 커트가 되게 높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작성이 되게 중요한 학교도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뭐 해보면요 편하기도 하고 한데 만약에 인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목표 두시는 분들은 이런 논술도 괜찮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요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약수령 논술인데 요즘에 어머니 아세요? 가천대라고 아세요? 가천대가 작년에 제가 수치를 까먹었는데 수험생 40만인가 그랬나 봐요. 3, 40만이었나? 그런데 5만이 지원했대요.
어머님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수령을 하면요 진짜 온갖 애들이 다 들어와서 전년도가 확 많이 수익이 생겨. 그래서 진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제가 어머니 성적대를 모르니까 이 올해 생긴 데 중에 국민대라는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올해 대박 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올해 지금 말씀드릴 건 긴 시간들 중에서 아마 여기에 주안점 더 설명드릴 것 같고, 혹시 내가 듣던 거랑 좀 다른 데라고 하시면 타겟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끝나고 저도 시간 좀 남아서 있을 테니까요. 혹시 이렇게 아까 저도 생각하다 보면은 참 백인 백색이고 실력도 다르고 목표 다른데 또 일관되게 말해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들다가도 제가 크게 잡아 드릴 테니까 혹시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메인으로 가 볼게요. 아마 이런 표는 처음 보실 텐데 논술 전형이 일정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신기한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논술 학교 마음대로 다 쓰실 것 같아요? 거의 제한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우리 애가 6평 기준으로 예를 들어 건대쯤을 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쓸 대학은 정해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날짜에 대학들이 몰려 있어요. 제가 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요 페이지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에요. 요 대학들 중에서 제가 음영 표시를 좀 해놨는데 요까지거든요. 연세대가 저도 처음 봤어요. 9월 27일입니다. 9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도 2시 반에 잤거든요. 이거 준비하다가 9월 27일이면 얼마 남은지 아시죠? 지금이 6월이니까요. 6, 7, 8 예, 4달이 안 되죠. 4달이 안 돼요. 이때 연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연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저게 알았으면 좀 미리 말했을 텐데, 만약에 지금 미적과 기하라는 부분이 노배면요 연대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어머니 나중에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출제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씩 대학별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대학은 확통기하의 베이스가 없으면 힘들다라고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세대는 확통기하의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안 봅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하들 애들 가르치는 게 뭐 이렇게 안 맞지라고 해가지고 연세대 치대가 논술로 뽑거든요. 내가 이번에 갈까라고 애들은 장난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애가 나한테 나이를 생각하세요 라고 하길래 이 나쁜 놈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세대가 과탄 논술이 생겨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론 같은 얘기지만 학생들 중에서 확통 기하 베이스를 학교에서 대충 했고, 그리고 욕심이 좀 많은, 수학에 재능이 없지 않은, 그리고 이번 9평 기준으로 28, 30 두 문제를 못 맞춰도 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학교가 모든 학과가 다 높지 않아요. 몇 개 학과는 되게 컷이 낮아요. 제가 작년 붙은 애들 중에 쭉 보니까 혹시 어머니 사회환경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그게 토목과의 이름 바꾼 거거든요. 그 학과가 되게 컷이 낮아요. 작년에가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붙은 경우가 있어서 쭉 보니까 컷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 있어서 이 연세대는 추천은 그런 친구예요. 확통기하 베이스가 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확통기하 베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여쭤보시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수능 수학 정도의 확통기하보다 어렵지 않게 나와요. 아까 제가 미적은 가끔 어떤 대학은 수능보다 어렵게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확통기하는 안 그래요. 확통기하는 그냥 내신 정도를 해본 적이 있다만 하더라도 준비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봤다는 그 전제 하에서 논술을 확통기하를 준비하면 지금부터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 해본 적이 없다, 그 마음을 닫으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강사들은 원래 이럽니다. 나한테 보내면 돼요. 그럼 제가 붙여드릴게요. 거짓말이에요. 이해는 시키는데요. 붙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시립대가 그리고 연세대는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오래 쌓여가지고요. 치대나 약대를 붙을 정도는 아니지만 낮은 공과대를 붙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낮은 공대 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어머니들 논술 몇 장 쓰실지 먼저 생각하세요.
오신 김에 논술을 나는 3장 아니면 1장 생각하시고요. 제가 그 대학에 가장 맞는 대학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연대는 그런 친구, 그 다음에 시립대는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몇 명 보는지 보이시죠? 몇 명이에요? 76명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극도로 비추천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적게 뽑아요. 적게 뽑는데 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얘를 붙었다고 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거를 뚫었다고 고3이. 근데 장점이 있어요. 얘는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이건 얘는 이 문제은행식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미 나왔던 거에서 이미 충분히 똑같은 게 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독특한 문항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걔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한 달 동안 이 학교만 팠어요. 저한테 와서 계속 막 계속. 그래 저는요, 얘가 진짜 되게 독특하게 논술을 준비를 했는데 내신처럼 준비한 거예요. 이게 내신처럼 되더라고요. 걔가 증명을 해준 거여서 여기는 딱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요. 보이죠? 이거 뭐가 나와요 또? 기하학통이 좀 나와서 걔가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라고 학교에 한 적이 좀 고3이었는데 여기는 장단점 말씀드렸어요. 장점은 문제은행식으로 내신식으로 가능합니다. 최저 없어요. 그리고 등록금 되게 싸요. 아시죠? 진짜 공짜예요. 얘는 거의 공짜 다녀가지고 이 친구는 여기는 저도 강력 추천을 해요. 다만 단점이 너무 적어서 과만 좀 잘 쓰고 내신 형태로 진짜 만약에 제가 얘를 기출문제를 이미 제가 다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줘가지고 걔만 좀 판다 하더라도 저는 걔를 보고선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는데 단점도 9월이네요. 9월 27일. 이 두 개 대학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아까 12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도 있고요. 서경대, 카톨릭대 있는데 제가 하얗게 표시 안 해놓은 건 제가 추천을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10월이에요. 10월 18일. 왜냐하면 감정이입 해보세요. 9월이면 약간 더울 때고 10월이면 이제 약간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10월 중순쯤에 10월 18일 날 홍익대를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10월 18일이면 수능이 몇 달 남죠? 한 달이죠. 애들이 저기를 시험 볼까요? 잘 안 봐요. 여기가 웬만큼 성적 보면 잘 안 봐요. 반대 해석해 볼게요. 홍대는 좋은 대학입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중에 여기 가서 만족 못하는 애들 별로 못 봤어요. 결론, 전 추천해요. 저기가 괜찮은 친구들은. 그리고 최저는 어머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들은 웬만하면 외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애들도 그 판단이 돼요. 홍대는 3합, 제가 읽는 거 알려드릴게요. 홍대는 3합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로치고 탐이라 써놨잖아요. 저거 4탐도 됩니다.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신기했던 건요. 옛날에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기하랑 확통, 기하랑 미적만 되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진짜 다 무시하고요. 탐구도 그냥 하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탐구, 사탐도 다 돼요. 그러니까 저 3개, 4개 중에 3개 합이 8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홍익대인데 504명이잖아요. 어떠세요? 되게 많이 뽑는 거예요. 504.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별로 안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능 수학하고 결이 좀 달라서 사실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저걸 따라가는 거를 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이 홍대는 성실함보다는 스마트함이 더 중요해요. 되게 창의적이었고 막 이런 친구들. 비유를 하자면 중3 때 공부를 좀 했던 애들. 고등학교 때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공부가 아니고 타고난 어떤 센스 좋은 친구들한테 홍대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언을 뽑는 것 같아요. 언니 홍대도 관심 있게 많이 봐주세요. 여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 다 약수령이거든요. 을지대, 단국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뭘 보죠 이제? 수능 며칠이죠? 저도 알까? 11월 13일이죠.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에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아이들이 불러요. 학교나 이런 데서 불러서 몇 점이니라고 하고 그 다음 논술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 식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날 토요일이에요. 요거 보는 방법은 제가 웬만큼 잘라놨는데 이게 토요일 전체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마음속에 결정을 하세요. 아, 나는 이 대학 정도는 하고 싶다랑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옆에 최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최저에 유평이 맞나를 보세요. 자, 제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고대가 여기서 가까운데 고대가 가면 좋은데 고대 참 괜찮은 것 같아. 고대 그 민족이 아리한 거 그거 영상 뜨는 거 감동이더라고요. 아, 저도 가고 싶던데요.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진짜. 고대가 4합 얼마죠? 4합 8이죠. 진짜 높아요. 4합 8에
과연 고3이 저게 될까라는 의심이 사실 저는 강하게 드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4, 8이 맞잖아요. 그러면 논술 문제는 진짜 제가 장담해요. 정말 쉽습니다. 수능보다 미적 기준으로 훨씬 쉬워요.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논술 문제랑 이번 그 6평의 두 문제랑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이만큼 차이 나요. 훨씬 미치 훨씬 미. 예, 근데 단점이 있는 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오거든요. 여기 있는 기하확통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까맣게 돼 있는 거에 확통기하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여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제가 아까 반드시의 기준은 뭐 기준이라 말씀드렸죠? 내신 정도를 풀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막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고대가 4, 8이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되게 좋아요. 애들 되게 좋아하고 뭐 그쵸? 민족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최저만 맞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경험 말씀드리면요. 4, 8 맞는 친구들이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최저가 되게 너무 빡빡해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대학 순서는 건대 어떠세요, 어머니? 건대? 가깝죠. 여기서 건대 추천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건대는 더 위로 올라갈 대학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 느낌에 경희대는 좀 내려가고요. 건대는 많이 올라가서 건대는 추천해드리고 건대가 최저가 좋아요. 최저가 보이시죠, 어머니? 최저가 얼마죠? 2하 5입니다. 2하 5. 그 다음에 확통 기하가 솔직히 2학기는 노베도 괜찮아요. 나오는 게 딱 정해져서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막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어서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막 엄마 노베인데요. 아 그래도 괜찮아. 2하 5예요. 2하 5고 그리고 이제 더 추천하는 친구들 기하라고 아세요, 어머니? 기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추천합니다. 특히 기하에다가 많은 배점이 있어서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 수의학과 있죠. 그 수의학과는 제가 읽어만 볼게요. 국수, 영탐, 세계 합이 5죠. 3합 5. 와, 생각해 봅시다. 112. 그쵸? 막 112. 너무 행복하죠. 저도 그럴까 112 정도면 네. 근데 그게 수의학과고 수의학과 혹시 관심 있을 수 있어서 수의학과는 컷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로 웬만한 어머니 그건 모르실 수 있겠구나. 혹시 논술 합격 점수의 최하가 몇 점까지 혹시 보신지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27점까지 봤어요. 100점 만점 중에 시험 본 거예요. 27이에요. 엄마 27점 나왔어. 으유 병신나. 합격이네 뭐 이런 거예요. 27이 합격한 적이 있는데 얘네는 수의학과는 논술이 얘가 어렵지도 않고 해서 진짜 뒤쪽 90점대 뒤쪽이어서 진짜 진짜 합격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요게 일반 학부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적정한 6, 70점 사이니까 여기 준비하실만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추천은 이렇게 2개 드렸어요. 그래서 요날 수능 본 다음 날 아직 한 번도 안 치러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논술 수능 끝나고 금요일 날 대한민국 정체가 난리가 나요. 막 대치 갔다가 막 뭐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하루 하는 수업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막 저도 막 그때 정신없고 한데 좀 그래요. 이게 과연 의미가 근데 애들 뭐 어차피 불안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때 난리인 학교 그때 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요 2개 대학은 전 요거 특히 추천해요. 특히 고3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강대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 서강대. 최저는 외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서강대면 여기서도 별로 안 멀네요. 서강대는 점점 약간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최저가 얼마죠? 3합 7이에요. 몇 개는 외우셔요. 아까 건대가 2합 5 이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홍대가 3합 7 네, 그래서 학교의 이미지랑 최저가 비슷해요. 3합 7, 2합 5 이 정도 느낌? 3합 8 네 맞아요. 네, 죄송해요. 그다음에 서강대가 얘가 3합 7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는 서강대는 명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몇 명 뽑죠? 172명이잖아요. 고대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약간 차이 있죠. 건대가 얘가 되게 학교가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뽑아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비추예요. 장수하는 날린다는 느낌이어서 여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여기도 전부 다 필요해요. 미적 기하학통 다 필요해서 여기는 약간 난이도도 학교도 약간 애들이 인기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요 4개 대학 중에서 관심 있는 거 보시고 저 대학 쓰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애랑 얘기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강점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안 해놨는데 숙대에도 약대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숙대 여학생들 되게 좋아요. 여학생들은 올해 약대도 많이 뽑고 해서
아 좋아. 왜 제가 여자인데 맨날 그래요. 야 너 야 약대만 가면 남친이 박보검 얼굴로 바뀐다. 막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공부를 똑바로 하여라. 일단 숙대가 그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근데 제가 읽어봐 볼게요. 숭실, 항공, 서울여대, 수원대예요. 자, 쓸 데가 많지 않죠, 어머니 생각보다. 아마 하나 정도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로 가는 거예요. 2절도 몇 가지만 읽어보세요. 몇 가지. 그리고 날짜를 좀 보시면서 하세요. 아 수능 본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2월 날은 카대의대, 성대, 경희대, 동국대인데요. 아까는 아까 말씀 안 드렸고, 이건 어머니 경희대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의예과인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최저 보시겠어요. 최저. 3합 얼마죠? 4. 저게 의대 중에 제일 낮은 데예요. 네. 충격받지만 아닙니다, 어머니들. 4합 5인 학교도 있어요. 4합 5도 있는데요. 3합 4면 하나가 엉망인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데여서요. 좋은 성적대에는 저는 반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확히 모르니까 성적대가 되게 좋은 친구 저기 써야 돼요. 저기 되게 메리트 커요. 여기 그리고 과탐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을까요, 어머니? 지금은 딱 2개 남았어요. 하나가요, 여기예요. 경희대 의학계열.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아주대 의학계열. 나머지는 없습니다. 과탐 논술은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여기는 경희대 의학계열의 단점과 장점, 과탐 논술을 보고요. 수학 논술은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많이 쉬워서 지금 노베락은 하긴 애매하지만 너무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의대는 요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고 이렇게 4개인데 이 경희대는 일반 학부인 건 아시겠죠? 네. 그리고 동국대, 성대, 카톨릭대인데 여기서 이 4개 중에 어디가 제일 눈에 띄세요? 성대요. 성대. 성대가 최저는 뭘까요? 세계 최저가 국수, 영, 탐탐 5개 중에서 3합 5 또는 6이에요. 과별로 달라요. 이건 확인해 보세요. 3합 6 또는 5. 3합 6 또는 5고 되게 좋은 과들은 5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예과는 3개 합이 5네요. 여기도 약간 미치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리고 얘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게 약간 어때요? 칸수 적죠? 뭐가 없죠? 미적도 없고요. 기하도 없고 확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3들의 선택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근방 학교들 중에서 공부를 얼추 잘하는, 공통을 잘하는 고3들은 대부분 다 여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미적 같은 거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써놓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훨씬 높아요. 여기는 고3들한테는 되게 추천을 해요. 확통기하도 없고 미적도 없고 하니까요. 그리고 논술이 100%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카톨릭대 의예과 여기 되게 논술 문제 수능하고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그 상위권 친구들의 의대는 여기는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도 여기 미적기 확통까지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난이도는 좀 많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도 얘랑 똑같아요. 거의 같은 계열로 나오니까 여기도 약대가 있고 약대 논술 문제도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의 대학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수능 보고 일요일 날 4개 대학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하시면 대부분 논술은 시험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근데 그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면 이제 읽어봐 볼게요. 삼육대, 과기대, 그리고 기술교대, 연대, 미래가 주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있는 학교가 중대, 광운대, 동덕, 경북, 고려대, 강남대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보는 데가 한양, 이화, 세종, 덕성, 동덕, 그 다음에 공학, 외대, 신한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이건 아주대랑 인하대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만 이제 요 다음 주죠. 이게 이제 수능 끝나고 2주차 때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제가 뭐가 하나가 까맣게 대놨죠. 중앙대. 제가 제일 추천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얘예요. 중대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중앙대도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요. 작년에 제가 이따 뒤에 보시면 합격생을 보여드릴 건데요. 중대가 제일 많았어요. 중대는 뽑는 것도 보시면요. 안 써놨다. 얘 되게 많이 뽑아요. 되게 많이 뽑고 다 영어도 2를 1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3합 6이면 되니까 영어가 2도 1로 봐주는 대학이어서 여기는 진짜 좀 이렇게 추천 중에서 강력 추천해요. 여기를 써서.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얘들아, 어머니 저기 수능 보고 몇 주 후죠? 1주 후죠.
제자 중에 하나가 확통 노배였는데 일주일 만에 중대에서 여기 중대 기계에 붙었어요. 일주일만 준비해서. 여기는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서 여기는 꼭 많이 관심 둬서 계시면 좋겠어요. 점체 다 필요하긴 해요. 미적 격통이 다 필요하긴 한데 준비할 만하게 나오니까 여기는 네 보내주시면 여기는 확률이 진짜 저는 한 50% 50대 50 생각합니다. 50대 50. 최저만 맞으면 3합 6이고. 저것도 외우고 가셔요. 중앙대는 3합 6, 3합 6, 3합 6, 3합 6. 그리고 영어는 2를 1로 하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는 강력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들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혼자 읽을 수 있게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일요일이네요. 이제 아이들 요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할 거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는데 어머니도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작년까지 하는 데가 뭐가 없었죠?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생겼어요. 이것도 외우고 가면 좋은데요. 여기가 3합 7. 누구랑 똑같지 아까? 네, 서강대랑 가서 어머니 머리 좋으시네요. 3합 7. 3합 7이 이게 한양대가 있고요. 얘네들은 전체가 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쓸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제가 한양대 붙는 친구들을 보면요. 수학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아까 제가 다시 요기학은 필요가 없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재능이 필요 없고 성실함만 충분하고 여기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수학만 잘해도 붙는 경우도 많고요. 경희대도 다 필요 없어요. 막 자기가 재능도 필요 없고 한데 딴 데보다 요 한양대는 재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아이들이 이게 기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 모를 때 물으러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정도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면은 되게 비추해요. 여기는 잘 안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여기 이화여대가 2합 5회고요. 올해 의대 생겼어요. 의대가 생겨서 여학생들만 보는 대학이니까 되게 좋은데 진짜 무서운 등급 컷이에요. 4합? 이 4합 5예요. 4합 5. 네, 맨 위에 있는 거. 4합 5. 그다음에 약대는 4합 6. 그리고 이것도 이화여대는요. 여기 미적 교학통 중에서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노베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여기를 되게 많이 고민해서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요.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의대마저도 준비할 만한 학교 중에 하나니까 되게 독특하게 안 나오고 작년에도 유명한 거 나왔어요. 똑같은 거 나와가지고 뭐 적중이라고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유사하게 나와서 이화여대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논술 100%니까 읽을만 하실 거예요. 준비할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3주차가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추가로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11월 마지막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인데 찬바람 불 때인데요. 이게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 한신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그래도 관심 있는 데가 혹시 어디 괜찮으세요? 아주대 약간 차이가 있군요. 아주대가 모집 인원이 되게 적어요. 대신에 장점은 확통기하가 없고 그다음에 논술 문제도 되게 평이하게 나와서 일반 공대를 붙기에는 괜찮아요. 꽤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확통기하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아까 27점이 합격컷이 요 대학이에요. 요 대학. 27점. 100점 만점 중에 27점이 합격컷이었어요. 요 대학이어서 그 다음에 둘 다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둘 다 무슨 과가 있죠? 의대가 있습니다. 의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대학만 과탐 논술이 있고 나머지는 과탐 논술 없고 그리고 여기는 미적 중심으로 나오는데 어렵고 요건 매우 좀 쉽고 그리고 올해 국민대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되게 많이 뽑습니다. 약수정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하실 것들을 끝낸 거예요. 자 사실적 측면은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대충 고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떤 친구들이 붙는지를 작년 애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래도 이제 진짜로 붙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붙여놨는데 한번 왼쪽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살짝 보시면 제가 이쪽에 볼게요. 얘가 작년에 했던 여기 강북에 있던 애예요. 얘가 어디 붙었다는 써지죠? 1차. 작년 연대가 1, 2차 있어서요. 연대 1차 붙었던 애고 올해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의대 간다고. 그러고 이 친구는 근데 막 엄청나게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성실하진 않았음에도 붙는 거 보고 수능도 88점 나왔거든요.
그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죠. 작년 기준이 1컷이 작년에가 88.1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뛰어나진 않아도 예, 연대도 붙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얘가 그 여학생이에요. 한 달 준비해가지고 확통 노베가 중대 붙은 애. 여기 써있죠. 쌤 서성한 중 봤는데 중대 기계만 붙었어요 라고 했던 애. 근데 진짜로 얘는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붙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대랑 한양대 떨어지고 경희대 붙었다고 올라왔잖아요. 어머니 혹시 맞춰보세요. 이 친구는 수능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왜일까요? 연대랑 한양대는 뭐가 없죠? 최저가 없고요. 얘가 경희대는 2합이 얼마였죠? 5죠. 나머지 어떻다는 뜻인지 아시겠죠? 2합 3,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데없는 친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어딘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요거고 얘도 강북이에요. 근데 얘는 저한테 수업을 2년 동안 들어가지고 그 아까도 있으면서 오늘 이제 자제분이 바뀌길 바라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붙냐가 궁금한데 제가 정말 솔직히 제일 많이 붙는 친구들은 여기서 학원에서 저랑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1년 맨날 일주일에 막 10시간씩 보고 생각 맞춰가고 갈구고 서로 이렇게 몸 섞어가면서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제일 많이 붙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많이 바뀌거든요. 많이 바뀌고 막 실력도 늘고 능력이 늘어서 많이 바뀌는데 얘네가 그런 친구들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과 다니듯이 한 2시간, 3시간 수업 듣고 땡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진짜 논술하고 잘 안 맞아요. 특히 높은 대학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뭔가 바뀌려고 매일매일 뭔가를 조금씩 하고 그걸 서로 강사랑 맞춰가는 게 그게 제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얘가 아마 중대 갔고 얘도 중대 갔고 그 다음에 얘는 일산에서 가르쳤던 아이인데요. 항공대 간 친구 그 다음에 얘 인하대 간 친구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인생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중대 예비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간호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울잖아요.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헤헤로 바뀌는 거 보이죠? 왠지 아시겠죠? 추갑돼가지고 정말로 제가 제일 작년에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강북청설 여기 있죠? 이번에 수학 1등급에 성균관에 붙은 친구. 그다음에 여기는 다 그런 친구들. 여기 연대 붙은 친구. 그러니까 많이 붙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다 그런 얘기예요. 다 많이 붙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약대도 붙어요. 여기 저 조교여서 동대 약대를 논술로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정말 많이 붙는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논술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제 수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토요일 날 7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방식을 안 적었구나. 토요일 날 7시에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아마 6시 반까지는 오게 해가지고 그 30분 앞쪽은 추가로 좀 먼저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첨삭은 제가 2가지로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숙제를 내고 제가 뭐를 풀어보게 할 때 대면으로 한번 했다가 또 매번 테스트도 약간 미니로 볼 건데 그건 제가 받아다가 저 서면 첨삭으로 돌려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